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그 제목이 독일 언론에 나타난 삼성에 대한 격찬. 원래 독일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한국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해도 TV에 나오지 않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잘 기사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제가 읽고 있는 디벨트지의 아주 경진안에 아주 거의 일면을 할애하다시피 삼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아주 기쁨으로 기사를 쭉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은, 삼성이 생산하는 이 품목들,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또 그 이외에도 조선업, 보험, 부동산, 금융,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대재벌이죠. 이런 삼성에 대한 어떤 일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이 삼성의 본부는 수원에 있다. 수원에 큰 공장이 있는데 27개의 축구장의 넓이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7만 명이 삼성에서 종사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하면서 그 중심 인물을 김대현 씨를 소개하더라고요. 이 신문에 김대현 씨가 이제 과거 애플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제 40대 후반에 아주 영어도 능통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로 삼성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개인에 대한 그 평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삼성은 비단 조금 전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칩스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기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주 대기업 몇 개가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 밑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가. 이 독일의 경우만 해도 참 자동차 산업의 멜세스 벤츠라든가 또 기계 산업 면에서 아주 특별한 그 재벌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면서 그 산하에 물론 중소기업도 있고 특별한 기업도 있고 이런 그들의 육성을 통해서 밑작업도 우리가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참 어느 나라의 발전을 보면은 특별히 그 나라에서 종사하는 대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된 지 지금 훨씬 33년, 34년이 흐릅니다만은 동서독과 비교할 때 여전히 동독이 서독에 비해서 못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그 경제 기자가, 독일 경제 기자가 왜 동독이 못 사느냐 하는 그 이론을 제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동독에 많은 그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방, 분단, 또 6.25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도 우리가
70년도, 1960년도, 70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대대적인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그 중에 그 재벌이 형성되면서 참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지금 독일에도 그냥 어디를 가도 현대자동차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생산하는 이 스마트폰 또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 뭐 그냥 독일 시장에 그냥 뭐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삼성 하면은 코리아보다도 삼성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할 정도고, 특히 스마트폰은 하여튼 뭐 세계에 안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남녀노소가 다 갖고 있어. 그 중에 우리 삼성이 생산하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이 팔립니까?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이익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많이 소개하는 하나의 그런 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단, 6.25, 가난, 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한강의 기적이죠. 라인강의 기적보다도 한강의 기적이 더 저는 우뚱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독일의 라인강 기적은 아무리 2차 대전에 패배했더라도 독일은 그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100번만 가도 100번 일어날 수 있는 게 독일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기본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본 치하에 30년 치하에 6.25 전쟁에 또 분단 과정에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 재벌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저는 민노총에 당부하고 싶어요. 민노총은 이 재벌에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도 전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노총은 오히려 억압 속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북한 노동자들 위해서 좀 힘을 줬어요. 재벌 목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북한 노동자 불쌍하지 않았어요?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데서 일을 하지 말고. 여하튼 간에 이번 신문을 제가 보면서 특히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고무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재벌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도 재벌이 앞장서 나갈 때 북한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죠. 밑바닥에 조그만 기업이 또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정도의 재벌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재벌의 본부가 있는 수원, 이번에 민주당은 4명이 다 되고 국민의힘 한 사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게 없어요. 도대체 수원에 본부를 둔 재벌 이런 삼성을 보면서 어떻게 민주당 4명에 전부 표를 짓습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이 한 사람도 되지 않습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경기도 시민, 도 시민 여러분, 너무 그런 선거에 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할 때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냐. 수원에 사는 시민들 궁지를 가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랑이 오지 않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